예, 안녕하세요. 최공주입니다. 오늘 시네마 까먹는 소리 또 시작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수 우파 쪽 분들이시니까, 보수란 말도 이제 쓰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자유 우파 분들이시다 보니까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냥 약간 이제 좀 매니아틱한 얘기를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뻔한 영화들은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또 더 재미있게 또 막 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있잖아요. 말빨로 영화 보는 말빨로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쓰잖아요. 하지만 저희 지금 시네마 까먹는 소리는 저쪽 애들한테 찍혀가지고 영상만 썼다 하면 이게 저작권에 걸려버리니까 지금 영상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루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평범한 영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싫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 굳이 내가 뭐더라 하지? 다른 데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 그리고 조금 이제 막 생각이 좀 이제 기발난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또 영화 그 내에 하여튼 자질구레하게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 뭐 그런 크랙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깊이 있거나 영화계 뒷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영화 입문 초보들, 영화를 좀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초보들한테 과연 어떻게 입문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해야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영화를 맨 처음에 배울 때라든가 저희 영화 모임에서 영화를 할 때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도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은 제 말은 그거였습니다. 첫째, 가리지 말고 봐라.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많이 봐라 했습니다. 많이 봐라. 그러니까 영화를 아는 길은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고 넓게 아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영화 많이 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넓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딱 그 영화 초짜도 아니다, 당신은 초짜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화 재밌는 거 뭐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 나는 멜로만 봐요 이러는 사람, 나는 액션만 봐요. 그것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취향대로 잠깐 즐기는. 그러니까 영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시간을 때우는 형식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를 보는 관객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관객 수준은 아주 미안하지만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저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아주 기분 나빠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욕을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뒤질 때는 네이버나 이런 걸 뒤지지 않습니다. 구글 뒤지고, 영문 사이트 뒤져가지고 그것을 갖다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영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죠. 아니면 제가 신빙성을 가지고 믿을 만한 몇몇 사람의 글을 보고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자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판고리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미라든가 대중적인 면에서는 이제 로튼 토마토 같은 거,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화의 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관객들의, 그러니까 영화 성향의 취향, 영화 성향의 이제 약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전 세계 관객들의 어떤 이제 방향성 같은 걸 볼 때는 imdb.com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네이버 평점보다는 imdb 평점을 더 우선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로튼 토마토의 그 토마토 지수, 신선도 지수를 좀 더 신뢰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사이트는 로튼 토마토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관객들이 자기들이 봤던 그 당시 그대로의 느낌으로 해서 그 홍보성 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정확하게 신선도를 때리기 때문에 거기서 상급 이상의 6.0 이상의 로튼 토마토 신선 지수는 여러분들이 믿고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양한 관객들의 층이 존재를 하는데 왜 한국 관객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다지지를 못하냐면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의 관객들은 한국 영화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의 편협성을 가지고 있고 주둥아리로 영화를 만드는 놈이나 보는 놈들이나 주둥아리로는 문화 다양성이니 문화의 뭐 별 지랄하면서 다문화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별 지랄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누리는 문화는 뭐냐면 아주 편협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와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 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영화적 흐름이라든가 영화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영화는 어느 순간 영화를 만드는 새끼들은 정치적으로 선동적 영화로 빠져버리는 거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냥 소비하는 팝콘을 씹어대는 대용으로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어버리는 이런 미친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8, 90년대 한국 문화가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8, 90년대 가장 많은 문화의 변화를 추구했던 그때는 한국의 문화 수준이요. 세계 속의 일반 관객들의 수준과 삐까삐까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좌파들이 영화계라든가 문화계를 장악하면서 주둥아리로만 문화 다양성을 외치면서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관객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관객이 아닌 그냥 소모하는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 영화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끝나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문화를 갖다가 현격하게 문화의 국격을 갖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수 쪽에서는 아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그나마 자유 진영에서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우파 진영에서는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일단은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적었었죠. 지금 제가 말하는 보수, 우파, 자유 이 세 가지 진영은 분명히 별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어쨌든 좌파라는 전체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것 뿐이지만 이것이 자체적으로 뭔가 이쪽에서 권리를 가질 때는 세계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슬프게도 지금은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상태죠. 서로 보수, 우파, 자유 진영이 서로 이 안에서 서로 맞물려가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히덕거리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문화전쟁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문화전쟁에서 좌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다양한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쟤네들 주둥아리만 털면서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주둥아리 터는 거 없이 우리가 그만큼의 수준의 레벨을 문화적 수준의 레벨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로튼 토마토든 IMDb든 판고리아든 이런 것들의 어떤 해외에서 공인되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무리 홍보성 낚시질을 하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매니아들이 다 투입돼서 하는 거에서는 전혀 씨알이 맥히지 않는 이런 거고 그것이 전체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에 있는 각각의 저 같은 매니아들이 한 명씩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지수와 보고 난 심사지수가 다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런데 기대지수마저도 한국에서는 홍보만 연락해야 되면 기대지수가 빡 올라가지만 판고리아든 뭐 로튼토마토든 기대지수는 그 매니아들이 과거 이 사람들의 이렇게 감독이라든가 배우라든가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다 따지면서 기대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기대지수가 틀린 적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그래서 제가 많이 보시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많이 보시고 났을 때 본인이 내가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난 멜로만 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에서 나는 나한테는 멜로가 취향이구나, 내 스타일에 맞구나라고 알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멜로만 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모든 장르, 공포 영화에도 멜로라는 장르, 멜로 부분이 있고, 공포 영화에도 코미디와 액션이 있고, 멜로에도 공포가 있고 멜로에도 액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비중이 어떤 게 차이점이냐의 문제고, 어쩔 땐 공포 영화에서 기존의 멜로 영화보다 더 진한 멜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공포 영화에서 더 웃기는 코미디 코드를 찾아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니아들은, 그리고 영화를 좀 아신다는 분들은 나는 멋만 봐,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많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료도 없이 맨 처음에 그냥 어떤 영화가 있다, 누군가 추천을 했다,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어떤 조건들 달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 영화를 무작정 보세요. 그럼 분명히 좌파 영화도 있을 거고, 정말 여러분들 나는 잔인한 거 못 보는데 잔인한 영화도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억지로 웃기는 슬랩스틱 코미디는 싫어하는데 그런 영화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들, 그리고 그런 영화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영화를 보고 나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폭을 넓혀 가시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 레벨이 딱 되면은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매니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매니아가 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굳이 평론가들의 글을 안 봐도 예고편과 포스터만 보면 이 영화의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영화에서 이것을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평론가든 네이버 평점이든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영화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점들을 내 스스로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딱 보면 시나리오 작가든 배우의 힘이든 그다음에 감독이든 거기에 또 성향이, 또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면 이 사람 그러니까 감독이든 배우든 딱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플랜을 쫙 찾아보고 잃어버리면 얘는, 이 배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이 감독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점은 가니까 한번 봐볼 만하다, 아니면 아니다. 예고편 딱 보면 이게 끝이구나, 아니다라는 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 예고편들은 재미가 없죠. 그리고 재미있게 나온 것은 대부분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헐리우드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런 예고편들 보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핵심적인 장면들은 다 숨겨놓고 궁금증을 호기시켜 주든가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만한 게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뭐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영화의 그 모든 걸 다 녹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성의 없이 만든 놈들은 포스터도 성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있어 보이기만 만드는 선에 끝나지만,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영화를 최대의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에도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모든 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터만 딱 보더라도 이 영화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겠구나 라고 간다면, 분명히 그것만 가지고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영화도 나오죠. 그 포스터하고 예고편만 보고 몇몇 감독이라든가 배우의 이름만 보고 했다가 민폐를 끼치는 영화들도 있긴 하지만, 확률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다 보고 홍보하니까 이거 재밌나, 남들이 뻔한 영화 본다고 딱 가봤자 그 차라리 그때 실망할 확률은 반반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영화를 보고 어떤 선택점을 갖게 되고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실패할 확률은 10% 내외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처음에 왕창 영화를 보고 나고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알게 되면 어떤 영화를 보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 영화를 보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르 안에서 나만이 찾아낼 수 있는 재미, 나만이 찾아낼 수 있는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의 판단 기준점들이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그것들이 세워집니다. 그때 가면은 재밌는 영화 추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쭉 한번 아이 쇼핑하다가 이 포스터 보니까 아니면 예고편 딱 보고 이 예고편 보니까 한번 땡기는 한번 볼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이 영화가 좋다 하면서 추천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시선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시선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시선과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굴 욕할 거예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그냥 때론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영화를 잘 보시게 되고 영화를 아시게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분간 시네마카 몽소리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가끔가다 좀 문제가 되는 문제작들은 뭐 신작이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할 만한 영화들은 신작에서 추천을 해드리지만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뭐 영화가 수입되는 영화들이 거의 없고 한국 영화로 개봉해봤자 맨날 정치에 관련된 반도라든가 뭐 지금 강철비 2 같은 경우 정상회 같은 경우 그냥 노골적으로 지네들도 대놓고 좌파 영화를 하는 영화들만 개봉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유우파 진영 분들은 열이 받겠죠. 불영화가 하나도 없다. 이게 한국 영화 쓰레기다. 안 봐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보시잖아요, 영화를. 그러니까 안 본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수준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돈만 왕창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의 국격을 만들 수 있는 문화적 품격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계 경제대국 10개국이면서 10대 강국이면서도 지금 G20에도 들어가냐 마느냐 이런 쪽팔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말로는 주동아이로는 나는 선진국민이 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도 문화를 공부하시고 본인들의 품격을 올리셔야 돼요. 그냥 돈만 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의 돈만 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처럼 얼마나 천박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돈으로만 하면 근데 지 돈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돈을 뜯어서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되고 있다 하는 걸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뻔한 영화 극장에서 누구나 다 막 1000개관, 2000개관 걸려가지고 이간이면 볼 게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화를 안 보더라도 제목은 들어봤고 어쨌든 예고편 한번 포스터는 한번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그딴 영화들 다 빼고 알만한 영화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그냥 그 제목만 쳐봐도 쭈르륵 뜨니까 블로그나 카페에서 그런 영화 빼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화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영영 보지 않을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나마 선별해서 저는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편을 봤다면 저는 900편의 쓰레기 영화를 봤어요. 900편의 쓰레기 영화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이 900편의 쓰레기 영화가 다 거의 다 해외 영화고 한국 에로 영화도 한 20% 정도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70%를 갖다가 해외 모든 독일이든 유럽이든 헐리우드의 B급 영화든 다 만들어졌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비디오로 수입이 되고 또 인터넷에서 장걸 자막이 달려서 도는 이유 그런 영화들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은 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 다음에 그 잔재미를 알게 되니까 그때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쓰레기 같은 영화든 아무리 작은 영화든 굉장히 독특한 발상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렇게 영화적 의식의 확장을 갖다가 잡아주는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작은 영화들이다. 큰 영화들이 아니고 큰 영화들은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즐기는 문화 콘텐츠 소비 상품으로서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한국 영화는 특히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깨부수고 대중들의 마음을 우리 쪽 영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정치적인 영화, 우파 영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대중들이 그 숨어있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하게 보고 싶은 욕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관객의 볼 권리를 찾아주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우파 영화의 다음 행선지가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문화 수준을 다양하게 해서 한국의 문화 수준을 올려놓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은 좌파들의 처럼 미친 짓거리, 그리고 관객들이 그딴 영화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 영화에 막 1000만씩 가서 보는 미친 짓거리, 여러분들 그거 꼴보기 싫으시잖아요. 그런 짓거리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는 우파가 우파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국민들의 볼 권리, 쟤네들은 국민들의 볼 권리를 뺏어내서 지들이 오야붕처럼 지랄을 떨지만, 연상호 감독처럼 우파 진영은 뭐냐면 관객의 볼 권리를 찾아주면서 다양한 영화를 제공할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다 얘기한다라면 영화계는 우파 영화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이걸 문화 콘텐츠로 보면 소비자가 있어야 당연히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그래야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상품이.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뇌를 놓아버린 영화들인데요. 오늘 주제가 옛날 거니까 하도 저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영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뭘 추천할까 하는데, 이제 과거 제가 이런 TV라는 우파 최초로 생중계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제가 영화 코너를 한 200회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저 혼자서 1시간 떠들었어. 200시간을 떠들었으니 얼마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뇌를 놓아버린 영화들이라고 해서 제가 영화 3편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보고 있는데, 다시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시네마카 몽소리에서 시청자분들하고 막 얘기를 나눴잖아요. 기타노 다케시의 어떤 시니컬한 뭐 이런 거 좋다고 가지고 기타노 다케시 감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기타노 감독 배우죠. 배우기도 하고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그분을 영화를 하나가 딱 또 거기서 이제 소개 나오는 걸 있어서 다시 한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거랑 해서 또 한 3편 정도를 묶어봤습니다. 첫 영화는 지금 뒤에 보시는 것 같은, 첫 영화는요, 기타노 영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첫 영화는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은 영화 매니아들은 이거 장면만 봐도 누군지 다 아십니다.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저희 시가를 보시는, 작수투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피범벅된 얼굴 보면서, 아, 내가 볼 영화가 아니네. 저건 뭐야 또. 최 감독 이상해. 맨날 이상한 영화만 추천을 해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터커 앤 데일앤 이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터커와 데일이 저 뒤에 있는 남자 주인공 두 사람의 이야기이고, 이불 이게 나오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괴물도 나오고 유령도 나오고 막 귀신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러는 줄 아실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책에서 보면은 뚱뚱한 사람이 아마 데일일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제가 보면 이제 이블 데드 시리즈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약간 이블 데드 틱한 그런 코드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커 앤 데일 앤 이블은 뭐냐면요, 하드코어죠. 하드코어를 이렇게 스플래터 형식이니까, 하드코어라고 하긴 그렇고요. 스플래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스플래터 형식에 가까운데, 스플래터 형식은 좀 더 과하게, 그러니까 보고 나서 제가 저게 무슨 장난치는 거냐라는 그런 느낌일 정도로 과장되게 해서 오히려 사람이 잘려나가고 죽는 거 이런 것들이 오바스럽게 보이고, 피도 잼 같고 딸기잼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영화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장르라면, 이 영화는 정확히 따지면 스플래터까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저거 피 트는 걸 딱 보면 알겠지만은 좀 이제 정말 어떨 때 보면 잔인하게, 여러분들이 그 코드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아우 잔인해 이러는데, 이 영화를 좀 보시는 분들은요, 아마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면들에서는 계속 웃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두 친구가 굉장히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굉장히 순박합니다. 굉장히 순박한데, 이제 저기 뒤에 보면 비키니 입고 이쁘장한 그 있잖아요. 공포영화의 아주 주된 코드가 된 미녀들.
뭐든지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미녀들, 예, 이런 이제 미녀들과 이제 남자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왔는데 텐트 치고 놀고 이제 숲속에 왔는데 우연하게 이제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고 저 두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 저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이제 쟤네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상황들이 죽어 나갑니다. 죽어 나가는데 그것들이 정말 이제 진짜 상상력이 막 뛰어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장면을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잔인한 장면만 생각하니까 나 그거 못 봐. 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목은 저렇게 터커 앤 데일은 이불이고 막 피 튀기고 있고 막 전기톱 들고 막 전기톱이 아니죠. 정확히 따 엔진톱인데 쫙 들고 나서 막 한다고 해서 저게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장르를 따지면 그냥 코미디라고 가깝습니다. 코미디에. 그래서 제가 슬래시가 아니라 스플래터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한 건 뭐냐면 스플래터의 장점, 이블데드의 특징이 이블데드와 스플래터의 특징이 뭐냐면 코믹함이거든요. 이블데드 1에서도 약간의 코믹함이 덜하긴 했지만 상황 설정에서 약간 코믹함이 됐고 2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코미디에 그걸 믹스를 한 다음에 이블데드 3는 완전히 코미디로 이제 빠졌었지만 그렇게 공포와 코미디의 조합이 이블에서 시작이 됐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터커 앤 데일 앤 이블에서는 그 코미디와 공포의 조합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잔인한 것을 갖다가 영화다 생각하고 보시면서 아니면 그 딱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보다 그냥 잔인한 장면이 싫어 이러다 보면 이 영화를 보실 수는 없어요. 당연히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영화의 이야기를 놓고 코미디로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웃겨요. 특히 그 잔인한 장면이 나올 때 그 주변의 앞뒤 상황들이 참을 수 없이 웃깁니다. 와, 어떻게 기발나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그러니까 저하고 저랑 이 영화를 같이 보가지고 이 영화를 저한테 추천해 준 사람, 저도 이 영화를 추천해 준 사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와, 아이디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인함에서 무섭다 공포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웃기면서도 그냥 안타까워요. 아이고 저런 멍청한 놈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 1시간 반 정도의 영화가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재밌다. 좀 시원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그 계속 장마철에 우중충하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이 영화를 한 편 딱 보시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영화에는 공포 영화에도 코미디는 존재하고 코미디 영화에도 공포나 액션 다 존재하고 멜로도 다 존재한다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은 잔인한 장면만 보면 이건 공포겠지. 제목만 보면 저기 막 있으니까 와 이건 공포 영화겠지. 하지만 황당한 새벽의 저주처럼 좀비랑 좀비 개무시하면서 막 즐겁게 막 싸우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좀비를 보면서 끔찍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화의 경쾌함을 느꼈던 게 그거였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새벽의 저주가 좀비를 주제로 해서 영화가 만들었지만 그것이 영국식 유머가 섞이면서 경쾌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이 터커 앤 데일 앤 이불은 좀 더 이게 영국식 유머와 미국식 유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식 유머에 고급스러운 영국식 유머가 살짝 버무려져서 굉장히 깔끔한 코미디 영화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공포라는 장르,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래시한 장면들이 거기에서 차용을 함으로써 이 공포가 그 부분만을 무섭게 표현을 했다라면 슬래시 영화가 됐을 텐데 그것을 코미디로 눌러대고 오히려 그 소재를 통해서 웃음을 더 유발시키면서 똑같은 코미디로 했을 때 오히려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을 넣으면서 이걸로 코미디의 웃음기를 갖다가 더 증폭시키는 아주 머리가 좋은 뛰어난 각본을 가진 영화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관객들이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많이 안 받았던 영화긴 하지만 판고리아나 이제 그 로튼 토마토 IMDb 뒤졌을 때는 7점대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영화다. 최소한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 영화를 그 잔인한 장면 때문에 안 봐. 어떤 그 미국식의 그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때문에 안 봐.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수준 낮아서 수준 낮은 티 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봐.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아주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영화들은 흡수를 해주는 그 정도의 레벨이 있어야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다양함을 추구한다, 뭐 한다 했을 때, 그리고 보수 우파의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각자 다른 생각들의 존재를 다 인정해 줄 때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되는 거고, 소수의 어떤 그런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패턴이 되어 있을 때 지금의 한국 문화처럼 편협하고 우리 것만 소중한 곳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깨부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레벨의 영화들을 세상에 알리고 주변에 알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판고리아로 가든 IMDb로 가든 로튼 토마토로 갔을 때 세계 매니아 관객들하고 같은 레벨을 쳤을 때 니네들 나라만 잘 살 돈만 벌지 니네들은 문화적 수준은 무지하게 떨어진 줄 알았더니 되게 높구나. 오케이 인정. 딱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딱 돌아다녀 봤을 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에서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창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건 알지만 한국의 문화 수준이 어떻게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본이 잘 사는 건 다 아는 거고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일본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얘네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가부키부터 기모노부터 뭐부터 했는데 한국은 한복이라는 걸 지금도 막 연락에 돈 터발라서 알리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복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서 알려지고는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안 기모노라고 불렸다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지를 못했고 알리는 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문화라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알려가지고 돈 처발라서 알린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화를 숙지한 국민들이 여기 세계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인과 어울리면서 알려지는 거였어요. 일본에서 전 세계에다 그렇게 막 자기들 문화를 알린 게 국가에서 나서서는 아닙니다. 문화인들이 장기간 그걸 놓고 돈을 가지고 상품으로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본의 문화를, 동양의 문화를 일본을 최고의 동양 문화로 포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외에다가 미국에다가 뭐에다가 유럽에다가 알리다 보니까 일본은 돈도 많이 버는데 문화도 깊이가 있어. 근데 이것이 경제와 문화가 같이 가는 겁니다. 경제 레벨이 올라오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 뜨게 되고 메이드 인 재팬을 팔면서 그 안에 일본의 문화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왜? 같이 가야 더 값어치가 있고 같이 가야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은 뭐예요? 만드는 놈. 우리 민족끼리, 우리 팀들끼리, 우리 좌파들끼리 보는 놈들은 한국 영화 아니면 볼 생각을 안 하고 할리우드 영화 아니면 볼 생각을 안 해요. 못 하죠. 왜?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뭐예요? 다양한 그 극장들 스타일대로 자기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매니아들을 위한 극장들이요. 다양성 영화관이라고 그러는데 다양성 영화관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영화들을 찾아가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 관객들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계속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이제 빵 터가지고 해외 매니아들한테 알려지면 전 세계에 수출이 되면서 와, 일본 문화는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한 문화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맨날 그 문화 개방한다고 하면 죽으라고 싸우라고 싸우기만 할 뻔했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방이 되니까 더 좋아졌고 관객들은 더 볼거리가 많아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좌파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그것들 다 배척시키고 우리 것만 봐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문화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원 영화를 안 봐, 나 못 보겠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편협한 문화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쟤네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난자되고 하는 끔찍한 장면이 아니라 처형하는 코미디라는 거고요. 코미디의 장르 중에 여러 가지 슬랩스틱도 있고 뭐 스탠딩 개그 쇼도 있고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쇼도 있지만 저렇게 다양한 코미디는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여러 가지로, 그것도 이것은 좀 잔혹 코미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문화는 존재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잔인한 영화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못 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저희들끼리 막 매니아들끼리 얘기하니까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 그러더니 와, 내 스타일이다 그러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좀비랜드 소개시켜 줬을 때 좀비 나오는 거 안 봐요 했는데 보더니 와, 이거 내 스타일인데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좀비랜드라 나오지만 좀비를 가지고 어떻게 스타일을 꾸미냐의 문제거든요. 좀비가 나오지만 그 부성애를 다룬 제가 여러분한테 카고라는 단편 영화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좀비랜드보다 이 영화가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터커 앤 데일 앤 이브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추천작으로, 약간 매니아틱하긴 하지만 분명히 영화가 보고 끝나는 내내 굉장히 크게 웃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덤앤더머의 잔혹판 이렇게 한번, 덤앤더머 영화 알죠? 덤앤더머의 이제 잔혹판 코미디 영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백판을 바꿔주세요. 백판을 바꿔주세요, 피디님. 예. 자, 두 번째 영화는 이제 모두들 하고 있습니까? 라는 영화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모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 시청자분 또 한 분께서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이제 영화 얘기를 막, 기타노 감독 좋아한다면서 영화를 하면서 그의 시니컬함이라든가 그 분위기 이거 막 딱 그런 거,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색깔이 강하고, 오히려 저는 기타노 감독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걸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우, 보수 우파에도 기타노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죠. 왜냐면 이분의 영화를 이해하려면 영화적 수준이 상당히 있어야 되고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뒷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노 다케시 감독은 일본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따지면 심영래 씨나 뭐 이마룡 씨가 되겠죠. 뭐 이 정도가 되죠. 이마룡 씨는 영화계로 진출해서 안정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심영래 씨는 영화계로 와서 이제 디워 같은 걸 만들고 지금 디워 2 만들면서 감독과 제작자로 나름 성공한 케이스죠. 한국에서는 개무시를 당하지만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영래 씨는 그냥 감독 안 하고 제작자로만 하면 굉장히 이름이 클 텐데 왜 굳이 감독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영화의 퀄리티를 조금 떨어뜨리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심영래의 영구 아트무비가 한국 영화의 흐름을 바꾼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CG 문화, CG 기술은 할리우드에 내다팔 정도로, 인력들이 할리우드로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급성장을 이루었고, 그것을 만들어낸 게 영구 아트무비고 디워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이무기라는 영화하고 디워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영화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런 점에서 저는 심영래라는 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다만 감독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제작자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있다라면 일본은 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미디언이지만 코미디언이라는 걸 한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리고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인간미를, 굉장히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두 이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도 완벽한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굉장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영화로 완성시켜내는 연출가적 능력까지도 겸비한 저는 이제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타노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또 일본의 문화를 저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보세요. 심형래 그 코미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연구단을 보면서 그 어린 날 추억 때 했던 그거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웃기는 놈이지 너는 그냥 네가 무슨 이런 어떤 직업의 귀천이라든가 과거 그 사람의 그걸 갖다가 따지는 이것만 갖고 심형래를 폄하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문학의 수준이 그 모양입니다. 문화 관객의 수준이. 아주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관객은 위대하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영화든 연극이든 뭐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살리는 건 관객이지만 이 관객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저희 같은 창작자들이 문제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걸 봐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봐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심형래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심형래라는 사람은 비웃으면서 한 번도 연출을 하지 않고 얼굴 팔아서 배우로 유명해지니까 얼굴만 팔아서 감독 타이틀 다는 새끼들하고의 차이점을 따졌을 때는 심형래는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거죠. 왜? 최소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서 관객 여러분한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배우가 감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름팔이를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관객들을 유도한다는 것은 작품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삐끼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영화 감독 역할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대감독이 된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한국의 문화 수준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나 만드는 사람들이나. 기타노 감독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이제 우파 선언을 했던 개그맨 중에서 최국이라든가 김영민 씨라든가 두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유명한 얼굴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올드보이들이.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 어쨌든 그 약간 이제 한물 간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대중적 코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파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정치인들이 신나게 떠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중들한테 가까이 갈 거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최국이라든가 할 때 거기서도 지금 댓글들이 뭐냐면 좌든 우든 똑같이 뭔 개그맨 새끼가 뭐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새끼가 뭘 정치 얘기라고 뭔 사회 얘기라고 자꾸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려요.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기타노 감독이라든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정운이 얼마 전에 이제 이정재 배우까지도 이제 감독 데뷔를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감독으로 데뷔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나왔을 때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전직이 개그맨이든 배우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때 얼마 전에 이정재가 한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상관없이 배우들 생각 없이 평생 영화를 내 영화 한 편 찍는 게 소원인 사람들한테 어떤 직업의 그것을 경계를 넘어서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어서 그냥 농담 삼아 그냥 웃자고 덤비는 한마디 해가지고 던졌던 거고요. 분명히 그들이 영화를 잘 만들어내면 저는 박수를 보낼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영화 감독은 영화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관객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는 거죠. 잘 만들면 그 사람은 유명한 감독이 되는 거고, 기타노 다케시 같은 감독이라든가,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이 만들어지지만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질까라는 거죠. 기타노 감독 같은 경우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현장 경험과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연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연출의 방향성, 나는 어떤 영화를 찍고 싶다부터 감독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다 하면서 감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배우들은 그냥 딱 얼굴마담으로 해서 관객들 끌어와서 돈 벌어먹겠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의 연출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재미있는 거예요. 관객이 어떤 영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팔아서 할 거니까 좀 그냥 네 스타일로 하면 재밌게 봐. 얘가 뭔 스타일이 있어. 그냥 코미디면 웃기게만 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정우가 언제 코미디 연기 해봤어요? 그런데 뭐 비행기인가 뭔가 해가지고 코미디 영화 만드니까 당연히 안 맞지.
사람들은 하정우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근데 이제 기타노 감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기타노 감독, 기타노 다케시의 그런 영화들 대부분의 영화들은 하나비부터 시작해서 그 남자 흉폭하다로 이제 감독 데뷔를 했고 하나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의 4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영화들 이렇게 걸작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와 코미디라는 그다음에 그 다케시 감독이 일본에 했던 코미디 슬랩스틱이에 다 코미디를 보는데 와 어떻게 이런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연출을 하고 또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놀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케시스라는 영화에서 다케시스잖아요. 그러니까 다케시가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하는데 다케시 대 다케시 그 특징을 다르다는 느낌 특징을 잡아내는데 표정의 변화는 없어요. 거의 표정만으로 따지면 스티븐 시갈이에요. 그냥 웃는 거나 웃은 거나 다 똑같은. 그런데 이 눈이 이렇게 경련을 떠는 연기를 딱 펼치는 거예요. 난 잘 못하는 거죠. 이거 연기가 아니면. 근데 그 느낌 하나로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느낌인지 확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봤던 동양의 모든 배우들 중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더라고요. 와, 놀래버리죠. 그러니까 감독을 하면서 그 내공들이 다 영화 속에 녹아 들어가니까 그게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이 너무 어려운 영화만 만들어내니까 평론가나 관객들이 너 영화 만들 줄 모르니까 오히려 막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만들어 사람들 그다음부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너 평범한 얘기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웃으면서 그럼 만들어 줄게 해서 영화를 한 편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때 저도 인정을 했죠. 감독은 명감독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기타노 감독의 영화 감독으로서는 최고의 감독이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타노 스타일이라는 걸 분명히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기타노의 연기 자체도 거의 이제 할리우드에서 주연 배우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기타노 다케시는 헐리우드에서 많이 출연했었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이기도 해서 웨스턴 장고에서도 기타노 다케시가 출연을 하기도 우정 출연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었던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나라 관객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단순합니다. 이 사람의 기타노 다케시의 코미디언으로서의 그리고 코미디 영화로서보다는 그 하나비나 이런 것에서 이제 갱스터의 아니면은 막 그 아이와 여행을 떠나는 그 영화 뭐죠? 그 영화 속에서 그냥 천진난만했던 어떤 어르신의 모습들 그러면서 어쨌든 강렬한 이미지의 기타노 다케시 감독을 생각했다라면 기타노 감독 시대 똑같습니다. 이 모두 하고 있으니까는 나 원래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코미디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만든 영화, 작정하고 만든 영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시다 뭐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막 별 희한한 영화, 쓰리 같은 영화 안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벙 뛰실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나오는 장면, 저 장면이 있거든요. 얼마나 황당한지 보면서도 기타노 감독을 딱 보면서도 근데 웃겨요. 웃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보는 관객들이 기타노 다케시의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비든 뭐 그의 4월이든 뭐 다케시스든 뭐 이런 그런 이제 갱스터와 관련된 이런 영화들 보고 그 기타노 다케시의 어떤 그 무서웠던 칼 같은 장면 그리고 여름 이야기가 꼬마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를 딱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착한 정말 아이를 바랄 때 그렇게 순수한 모습의 그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기타노 다케시가 잠깐 출연하지만 기타노 다케시가 코미디언이었다. 그리고 코미디에도 대가로서의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편견을 확실히 부서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의 다양성, 문화가 다양하게 볼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기타노 다케시 영화들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면을 준다라면 다시 그 안에서도 이 모두 하고 있으니까는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드릴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커 앤 데일 앤 이블이나 뭐 이블 데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황당한 새벽의 저주처럼 영국식 유럽식 코미디를 버무리는 공포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장르를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 영화 역시도 완전히 일본 스타일의 코미디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일본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몇 군데 코드는 일본인들은 보면서 막 뒤집어지는데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좀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걸 한 20, 30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코드는 안 웃어요. 도저히 모르니까 어떻게 해. 내가 일본인도 아닌데. 그런데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정말 황당하고 야 일본 놈들이 하여튼 또라이들이 많은 게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본틱합니다. 초반에는 별 희한하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찌질한 한 남자가 여자도 못 사귀는 한 남자가 딱 했다가 돈이 많이 벌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데 스튜어디스랑 사랑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돈을 벌어야 된다 해서 탄광에 갔는데 탄광에서 무너져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왔는데 스포츠카를 사면 되겠지 근데 스포츠카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속아서 가짜를 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이제 은행 털어야지 하면서 은행 갔는데 뭐 그 셔터 못 내리고 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가 갑자기 그 투명 인간이 돼서 막 하다가 투명 인간이 됐다가 이 투명 인간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플라이 영화 더 플라이의 그걸 갖다 패러디해서 갑자기 이제 파리가 됐다가 이 파리 괴물이 됐다가 이 파리 괴물을 잡기 위해서 막 그 일본에 있는 전국에 있는 전 똥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똥으로 유인해가지고 똥파리들 만들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을 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쫙 만들어 가는 거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니까는 이 영화의 장르는 그냥 코미디긴 코미디인데요.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정식적으로 DVD가 출시가 됐지만 기타노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이 영화는 잘 안 봐요. 왜? 자기가 봤던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는 이런 영화고 감독은 이런 감독이다라는 자기들이 일단 우상화시키는 어떤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분명히지만 기타노 다케시가 지금의 대유명한 명감독으로서 명배우로서도 있지만 일본의 유명했던 명코미디언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멍청하고 한심하고 혓바닥에서 무시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코미디언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데보다 괜찮은 이유는 대부분 얘네들은 연극판에서 기본을 다지고 배우가 되려고 꿈꿨던 사람들인데 방향성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개그맨이 된 사람들이에요. 코미디언이 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우로서 연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연기만 했던 사람들은 코미디를 절대 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일본의 기타노 다케시 같은 감독이라든가 미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들이 나올 확률은 얼마든지 내부에서 포진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타노 다케시라는 모습의 변화, 기타노 다케시가 코미디언이기도 했었지, 맞아. 와, 근데 코미디언인데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초정도 역할까지 엄청 대단하다. 그 뒤에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입견을 지우고 일본식 코미디라는 아주 생소한 일본식의 좀 막장 코미디입니다. 막장 코미디라는 아주 생소한 코드이긴 하지만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그 머릿속 세계를 다양한 머릿속 세계의 한 부분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영화이기도 하니까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반드시 오늘 주제처럼 뇌를 내려놓고 보십시오. 이런 영화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에는 팝콘도 드시지 마세요. 종합운동장을 메우는 거대한 똥덩어리를 만나게 되시니까 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뇌를 내려놓고 보시다 보면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주제를 이렇게 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에 편식을 하지 않고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영화도 다양한 영화들을 보는 것이 편식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문화적 취향의 수준이 쭉 품격이 올라간다. 이런 B급 영화처럼 비슷하게 싸구려 싼마이를 본다고 해서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마저도 봐주고 다양하게 극장에서 볼 영화는 당연히 봐주셔야 되는 거고 다양하게 보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문화적, 영화적 품격을 수준을 올려드린다는 관점에서 기타노 다케시의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반드시 거쳐야 될 영화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요. 세 번째 추천드릴 영화는 백판을 바꿔주시면,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진짜 매니아들만 알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로드 트립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드 트립. 카피 문구가 재밌죠. 너무 웃겨도 오르가즘을 느낀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토드 필립스라고 해서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런 그 영화인데 이 영화는 당시 여러분들은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또 이제 미국식의 슬랩스틱 코미디나 좀 야한 코미디 영화, 뭐 이쁜 영화, 비키니 입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아메리칸 파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3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영화가 아메리칸 파이 1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히트를 치고 그러면서 막 미국식 섹슈얼 코드로 해서 범벅이 되면서 약간 화장실 코미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더티 코미디인데 화장실 코미디라고 합니다. 관객들은. 그러니까 좀 약간 난잡하고 지저분한 이런 뜻이죠.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극장에서 개봉하게 만든 영화가 아메리칸 파이였었죠. 그러면서 막 별 희한한 게잖아요. 막 무스인 줄 알았는데 남자의 정액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스처럼 발라가지고 막 하여튼 별 희한한 장면들이 나왔지만은 역겨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이상하게 전 세계 관객들한테 왕창 먹히면서 아메리칸 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고 그 대박 치는 것을 따라 가지고 그 아류들이 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좀 뻔해요. 그냥 글래머, 금발 해가지고 막 그냥 섹시 코드만 가고 그냥 성적인 농담만 하는 거였다면 아메리칸 파이가 세상 사람들한테 히트를 쳤던 것들은 뭐냐면 기발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더티한 화장실 코미디를 추구를 했지만 그 상황들이 굉장히 기발했기 때문에 배꼽을 잡고 미국식 코미디가 저렇게 웃기는 코미디구나 라고 해서 히트를 쳤을 때 그 아류작들은 그냥 여성의 상품화, 그 성의 어떤 그런 거 상품화를 하면서 지저분한 코드로만 그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더 더티한 화장실로만 가는 수준에 가면서 이제 쭉 사고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끝자락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영화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가 졸업을 앞둔 아메리칸 파이 1이 졸업을 앞둔 그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의 성적 판타지를 추구했던 그런 영화로 해서 이제 떴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기 성인이 발휘되기 전에 어떤 성적인 코드의 그런 영화들은 성장기 영화들은 지금까지 희한하게 다 많은 대박을 쳐왔던 건 사실입니다. 80년대도 그렇고 70년대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 종종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때는 약간 어떤 성적인 그거에 사랑이란 개념이 좀 더 했었고 좀 고급스럽게 다듬어졌다라면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생들의 이제 졸업생들의 사춘기 영화들은 과감하게 이제 섹시 코드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너무 식상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게 되는 시점에 이 로드 트립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를 버리기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왜 아깝냐면 이 영화도 성장기 영화긴 해요. 그리고 섹시 코드가 엄청나게 성상품화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파이 1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때 관객들이 느꼈던 것은 기발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 설정들이 기발해서 웃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들인데 이 영화에서 딱 보면 아까 포스터에도 봤지만 너무 웃겨도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영화에서 실제로 저도 오르가즘을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 오르가즘이 아니라,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 이 영화는 로드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로드무비 성격이에요. 로드트립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가용을 타고 쭉 대륙 횡단하면서 여행 다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땅덩이가 넓으니까. 뭐 한국에서는 이제 로드트립하고 해봤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나 가야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왔다 갔다 며칠이라도 놀지. 근데 미국은 어쨌든 막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렇게 자가용으로 로드트립을 하더라도 막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대학에 들어간 여자친구와 남자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약간 이제 자기 졸업할 때 되고 뭐 하고 하니까 뭐 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소포가. 근데 그것을 여자친구가 보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 소포를 도착하기 전에 그 여자친구가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에 가가지고 이걸 확보를 해서 여자친구가 못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남자가 자기 친구들과 로드트립을 하면서 그 여자친구의 기숙사로 가는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중간중간에 풀어내는 방식들이 정말 기발합니다. 정말 기발해요. 역시 토드 필립스 감독이구나 한 정도로 굉장히 기발하고 이 영화가 좋은 점, 더 재밌는 점은 뭐냐면 기발함을 상쇄시켜줄, 상승시켜줄 캐릭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메리칸 파이부터 해가지고 대박을 친 놈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나오면서 아메리칸 파이 영화의 아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있고요. 포스터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예. 포스터 한 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파이 때부터 보셨던,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면 이쪽, 바로 이쪽, 예, 흰옷 입은 놈이고, 저기서 보면은 저기 가운데 이제 가운데에 톰 그린이라는 놈인데요. 왼쪽에서 있는 놈 얼굴 자세히 보시면 아메리칸 파이에서 모든 청춘 영화에 섹슈얼 코드가 들어간 이런 화장실 영화에 꼭 출연하는 놈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여자 밝히는 더러운 놈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더러운 놈으로 나와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고 가운데 있는 톰 그린이 가지고 제일 크게 나왔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는 단역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단역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배우 드루 베리모어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코미디가 굉장히 미국식 코미디인데 팬들이 엄청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톰 그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단역이라든가 주연을 많이 했어도 이 톰 그린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정식 극장에 개봉한 영화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 딱 있고. 그런데 뭐 그냥 모르겠어요. 인간 쓰레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드루 베리모어가 만나는 남자마다 매번 상처를 당하잖아요. 얼굴은 이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나한테는 아이고 아니구나. 근데 와이프 되게 어쨌든 톰 그린도 드루 베리모어랑 사귀었었는데 이 영화에서 어떤 가장 재밌는 장면은 저 헬멧은 삐쩍 마른,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일 가에 있던 이 친구인데요. 삐쩍 마른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참 그 각자의 캐릭터를 각자 살려가지고 맛깔나게, 그러니까 뻔할 수밖에 없던 영화를 아주 맛깔나게 버무리고 시나리오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시나리오의 힘이 커서 그 상황 설정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화장실 코미디로 가는데 아메리칸 파이에서 성적 그것을 충족시켜줬고 성적인 상상력을 충족시켜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더 새로운 어떤 성적 상상력을 추구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화장실 쪽으로 다 흘러갔더라면 이 로드 트립에서는 그 성적 상상력을 한 방에 빵 폭발시켜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너무 웃겨도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말을 제가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 속에서 저도 오르가즘을 느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오르가즘을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적으로 이런 화장실 코미디에서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상상력이 아메리칸 파이 이후로 다 저지스럽게 가다가 이 영화에서 다시 아메리칸 파이 정도의 성적 상상력으로 빵 터지는 그런 쾌감을 맛봤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화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미국식 코미디이기 때문에 좀 뭐 생각 없이 시간 없이 뇌를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편하게 보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는데, 이 영화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I Wanna Rock부터 해가지고 그 트위스티드 시스터인가요? 뭐 그런 이렇게 헤비메탈 그룹이 부른 그 I Wanna Rock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음악들이 나와요. 90년대 영화들이 음악들이 나오면서 이 영화에 또 큰 힘이 되고, 또 각자의 배우들,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해서 각각의 에피소드가 잘 묶어져 가지고 마지막까지 엔딩까지 쭉 쉴 새 없이 즐거움을 제공해 주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코미디에서 빠져 있던, 점점 더 지저분하게 빠져가던 미국식 화장실 코미디를 다시 한번 대청소하고 난 기분, 대청소하고 나서 화장실 코미디를 다시 보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가 이 로드 트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편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때 우리 한국 영화들이 막 다 정치적으로, 이번에 뭐 강철비, 반도, 지금 극장에 깔린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다 정치적인 영화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영화고, 일본을 반일 감정 부추기고 반미 감정 부추기고 그냥 북한은 좋은 나라고 이딴 식의 영화만 만들고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열받기도 하고, 지금 정치 상황 보고 열받기도 할 때 그냥 낚시를 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툭 내려놓고 잠시 무념무상에 빠지는 거라면,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냥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좀 머리를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면서도 보고 나서 뭔가를 건질 수 있는 생각이 없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뇌를 내려놔야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났을 때 그 영화에 대해서 그나마 뭔가를 조금 이제 영화적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영화적인 어떤 뭔가를 깊이감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영화들로 보시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같이 막 장마철에 막 정치권 짜증나게 지금 막 부동산법 때문에 난리 나고 했을 때 거기에만 다 올인해 봤자 여러분들이 인생만 빡빡해지고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는 잠시 쉬어가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현 정부 욕하고 시바시바 해봤자 답 안 나온다는 건 뻔히 알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바에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욕밖에 못하면 그거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욕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울분들을 이런 영화를 보면서 한번 쫙 누그려뜨렸다가 다시 이제 냉정한, 조금 더 진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유 우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또 저들이 저렇게 나왔을 때 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리마인딩 하게 되는 그런 거 중간 단계에서 잠시 쉬어가는 영화로 손색이 없다. 그리고 또 손색이 없을 만한 영화로 오늘 세 편의 영화를 추천해 봤습니다. 정치색이 없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어차피 그분들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중간에 뭐해 하면서 화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가버리시겠지만, 최소한 이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작스스튜브 시청자분들이나 보수 우파 자유진영의 문화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문화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 세 편의 영화 정도는 이제 가볍게 웃으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시네마 까먹은 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저도 신작을 좀 보고 싶어요. 가지고 빨리 테넷이 개봉했으면 좋겠는데, 테넷이 8월 이제 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린 또 한 달 동안 또 허탈한 모습으로 다른 영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세 편의 영화를 지금 이제 부탁을 해서 받아놨고, 어차피 국내에서는 개봉하지 못하는 영화고요. 그런 영화들 찾아서 또 좋은 영화
추천해 줄 만한 영화다 싶으면 그 영화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